지역상생 프로젝트 함께해요 ESG 진행의 김규환입니다. 자, 2025년 푸른 뱀의 해가 밝았죠. 오늘 또 첫 방송을 맞아서 이분을 모셨는데요. 글쎄요, 전 이분을 보니까 사자성어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를 가리키는 사자성어 뭘 떠올리시나요? 바로 지기지우주. 예, 이분 같은 경우는요, 사회적 약자의 친구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항상 우리 대한민국 사회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분, 삼음절로 도준우. 자, 도준우 회장님 함께해 주셔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나누는 행복 함께하는 세상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도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어떤 곳인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기관 소개를 한번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008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익형 사회복지법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딱딱한 용어에서 좀 풀어 설명을 드리면 안양시 민간 차원의 사회복지 조사 연구 이런 정책 개발을 통해서 시로 정책 제안을 드리고 사회복지 시설 기관 간의 네트워크 조정, 협의 조정 사업을 통해서 좀 지역의 네트워크, 복지 네트워크를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민간 자원복지 자원을 사회복지 자원을 개발해서 네. 시민들에게 잘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또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08학번이라서 예. 저는 그때 또 대학 생활을 시작했고 예. 우리 또 회장님의 지금 속해 있는 이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는 2008년부터 그러니까 역사가 꽤 있네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네. 어쨌든 지역에서 그런 사회복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더욱이 올해는 또 전에는 이제 둘 수 있다라는 뭐 강제 규정은 아니었는데 올해 2월부터는 네. 그 사회복지협의회를 전체 시군구에서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률 개정이 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올해 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복지 수혜 계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질문 드립니다. 첫 질문부터 조금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네.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복지는 웰페어입니다. 그렇죠. 웰페어는 말 그대로 안녕이죠, 안녕. 네. 안녕하세요 할 때 그 안녕인데 사회적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친구나 지인을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안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 제도를 만드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일단 다큐멘터리용 느낌의 답변이셨고요. 우리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지 이행시로 한번 표현해 주시죠. 복! 갑자기요? 예, 당스러운데. 괜찮습니다. 복! 답변이 순발력이 없어서. 없으세요? 네네. 그러면 사회복지 4행시 가실래요? 복지 2행시 가실래요? 어쨌든 복지는 말씀하신 대로 사회 구성원들의 안녕을 위하는 것이다. 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우리 회장님께서는 네. 어떤 인연으로 이 사회복지협의회의 회장까지 좀 도전을 하시게 된 건가요? 네, 저는 사실 뭐 잔뼈가 어렸을 때부터 사회복지계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안양에 있는 국제나은병원이라는 의료기관에서 네. 사회공헌 담당을 하는 관리 업무를 하다가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 당연히 사회복지협의회를 알 수밖에 없었고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이제 활동을 하고 같이 했었죠. 네. 그러다가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이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병원으로 국제나은병원으로 그 기부 체납의 형식으로 임대를 지원을 하면서 협의회 사무국이 저희 병원 공간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 가까이 있으니까 더욱 더 많은 교류들을 하게 되었고 이사 자문위원까지 활동을 하던 차에 전임 회장이셨던 김재훈 회장이 지금 경기도 의원이 되셨는데 네. 정치 활동을 시작하면서 제가 협의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슈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와 의료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으나 연결고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료자원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그 당시에 보편적 복지라는 그런 가치가 좀 많이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적합할 것 같다라고 이제 회원들이 추천해 주셔서 네. 추대되어서 회장을 맡고 현재 한 3년째 그러니까. 회장 역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어려운 또 직무를 지금 3년째 무려 수행하고 계시는 건데, 네네. 그 제가 사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미리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 예. 근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서 사실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사업의 이름이 좋은 이웃들 사업이었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인가요? 일단 네이밍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좋은 이웃 말 그대로 좋은 이웃입니다. 네. 좋은 이웃을 만들고 또 좋은 이웃이 되자 이러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그들에 맞는 그 맞춤형 지원을 해가는 것이 좋은 이웃들 사업의 취지입니다. 2015년부터 저희 중앙 조직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시작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있는 협의회들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2014년에 우리 모두의 기억에 있듯이 송파 세모녀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사회복지 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 전파되거나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제도의 틀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주민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짐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그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자라는 취지로 마련되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그 좋은 이웃들 사업을 통해서 진행한 일들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안양시에서 했던 것 중에. 제가 기억이 나는 건 뭐 위기 가정과 그렇게 고립된 그런 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주거 환경이라는 것이 정말 형편없는 경우가 많은데 네.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저장 강박증 같은 것을 좀 가지고 있는 어르신이었는데 방문했을 때 발 디딜 곳이나 앉을 곳조차 없는 그런 쓰레기 더미 옷가지들로 쌓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여기 벽시와 장판을 뜯으면 그 안에 정말 시커먼 벌레들이 가득한 그런 환경이었는데요. 그분이 저희가 이제 어쨌든 지원을 통해서 좋은 이웃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렸고 도배장판을 새로 한 다음에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도 유지하고 나중에 그 단체 시설에서 운영하는 그런 복지 프로그램이라던가 단체 활동도 그러니까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게 된 거죠. 우리의 공동체의 성원이 다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던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뭐 겨울 솜잎을 하나로 4계절을 다 나는 그런 분도 계셨는데 예. 그때 저희가 여름 맞이해서 여름 이불과 선풍기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도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또한 쾌적한 환경에서 좀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린 적도 있고요. 때로는 실직이나 뭐 때로는 질병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뭐 이런 뭐 통신료라던가 수도 전기세가 체납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제도의 틀에서는 다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때 저희처럼 민간 차원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제도, 좋은 이웃들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고 그분들이 그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우리의 구성원으로서 다시 생활할 수 있을 때 되게 행복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이제 사례들은 또 이제 극히 일부에 이제 불과한 거고 실제로는 뭐 그런 안타까운 사연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은 뭐 의, 식, 주, 이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영위해야 될 것들을 잘 못 받는 분들, 잘 못 누리는 분들한테 이 복지 정책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 말고도 저는 개인적으로 또 중요하다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의료비. 그렇죠. 네네. 그 이제 또 하고 계신 사업을 딱 보니까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는 위드인 의료비 지원 사업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 이것도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네, 그 위드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긴급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의료기관에서 종사했던 경험을 살려서 네. 좋은 이웃들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안양시 사회복지협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된 안양사랑 펀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양사랑 펀드. 네네. 그것을 통해서 일정한 금액을 모금을 했고 그것이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재정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까를 고민하다가 기획하게 된 수술비 지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술비. 네. 예. 그러니까 긴급 의료비 지원은 돌발적인 상황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동복지센터를 통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 위드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비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접근하지 못하고 방치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만든 제도이고, 특히 저희가 진행하는 척추관절 수술과 치아 치료였는데, 척추관절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회 진출, 그러니까 외국 밖을 나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집안에만 있게 되면 뭐 은둔형, 뭐 고립형 이렇게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새 무릎과 새 허리 이런 것들 통증을 좀 덜어드림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사회 활동들을 더 할 수 있고 고립으로 가지 않게 하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 네. 또 치과 치료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렇죠. 65세 이상의 경우는 뭐 임플란트라든가 틀니 같은 지원이 되지만 네. 그 이하 65세 이하의 젊었을 때부터 어떤 그런 환경에서 방치되어서 생활했던 분들은 치아가 한 분 하나도 없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뭐 남들 앞에 설 때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더더욱이 또 은둔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치아가 없으니까 영양 섭취에도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었죠. 그렇게 그 척추관절 질환과 치아 질환에 대해서 수술비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고, 참여했던 의료기관들이 저희가 지불했던 그런 치료비를 다시 안양사랑 펀드로 후원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드머니가 되어서 매해마다 이 사업들을 진행해 가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예. 작년에 같은 경우는 6분 정도가 이 사업의 수혜를 받으셨고, 올해도 1차로 한 3분 정도 진행이 되었고, 2025년 올해 또한 점점 키워갈 그런 계획에 있고요. 예. 그때는 조금 더 많은 의료기관과 이렇게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냥 의료비 지원이라 그래서 단순히 거기에서만 좀 그치는 줄 알았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고립되지 않고 사회에 다시 좀 나와서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 이 협의회에서 이거 말고도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혹시 다른 거 좀 소개하고 싶으신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많으시죠? 작년, 재작년부터 이제 시작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케어뱅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케어뱅크. 네. 케어뱅크는 말 그대로 돌봄 은행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독거 어르신들에게 말벗 등을 통한 정서 지원과 그다음에 뭐 외출 같은 거 할 때 동행, 그리고 간단한 집안에서의 정리와 청소 등을 해드리는 봉사활동을 말하는 건데요. 네. 이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만 해당이 되니까 본인이 13살부터 이 사업을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65세가 되면 이 봉사 시간을 적립된 포인트를 본인이 65세가 되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 사회복지 노인형 맞춤형 복지 자원봉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데요? 케어뱅크? 네. 혹시 이거 말고 또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주된 사업은 그것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의미 있는 사업들을 좀 꾸준히 진행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사회,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 그리고 좀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여러 네트워크들, 이게 다 뭔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뭐 안양사랑 펀드도 그렇고 방금 얘기해 주신 케어뱅크도 그렇고 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뭐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요. 민간복지자원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이나 이런 곳은 뭐 ESG 사업단 또는 사회공헌 팀 이런 전담 부서가 있는 반면에 우리 주변에 있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이나 대표님들은 사실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들 많거든요. 근데 사회복지협의회는 정말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부터 뭐 장애인, 그다음에 뭐 청소년, 노인 복지 사업에 이르기까지 전반의 모든 사회복지 시설 기관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좋은 취지를 적재적소의 대상을 발굴할 수 있고 기업인들이 취지에 맞게 설계를 같이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 주셨으면 좋겠고 또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회복지 시설 기관의 대표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를 함께 하고 싶은 개인 또는 뭐 문화예술인 또 기업인 또 정치인도 포함되어 있고 언론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한 또 공고히 하는 것이 협의회의 주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 보시는 뭐 시청자분들 혹은 뭐 저처럼 일반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연락을 드리면 뭔가 좀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건가요? 네, 당연히 그렇고요. 그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홈페이지나 사무국으로 전화를 주시면 소소하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말 기획해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고 관계를 맺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사회복지 연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지역사회에 촘촘한 복지 정책을 만들어가는 곳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금 3년째 회장직을 맡아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좀 협의회를 좀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무척 많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면 사회복지 시설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좀 이미지로 상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 작년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때 안양시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기관은 3개가 있습니다. 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저희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직군 조직이면서 전문성을 담보하는 사회복지사협회 이렇게 3군데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3개의 중심 기관과 소속되어 있는 안양시 사회복지 모든 시설과 기관의 단체장님들이 깃발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아우르진 못하지만 그분들이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을 연출한 것 같아서 그때가 좀 기억이 남고요. 두 번째는 복지자원의 개발 측면인데 매년마다 1,000만 원씩 기부하시면서 이 비용은 지역의 어려운 장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라고 해서 이제 기탁해서 지정사업으로 장학금과 학교 갈 때 그런 운동화, 책가방을 지원해주는. 네,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매년마다 좀 3년째 진행했던 기억이 떠오르고요. 그리고 나는 누군지 절대 밝히지 마라 하시면서 협의회로 쌀 수십 포대를 배송해 주셨던 그런 조합장님도 생각이 납니다. 뭐 이런 우리 주변의 따뜻한 분들이 사회복지협의회를 중심으로 안양시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선한 영향을 미치고 싶고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협의회를 노치해 주시면 저희와 함께 많은 좋은 일들을 건강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사회복지 하면은 전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참 쉽지 않다, 어렵다. 그리고 좀 힘든 일이다. 이런 좀 선입견과 편견을 좀 갖고 있거든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근데 정말 즐거워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게 딱 눈에 보이거든요. 진짜 어떤 마음으로 좀 일을 하고 계세요? 네, 뭐 저는 그런 뭐 대단한 사명보다는 살면서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그런 거였습니다. 좋은 어른이 되자라는 게 개인적인 소박한 소망 같은 것이었는데요.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 또한 되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지만 네. 그런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무한한 기쁨이고 또 그렇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방향이 적절하다, 좋다라는 스스로의 생각이 들어서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처음에 이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네. 그 시작이 만약에 달랐다 그러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사회복지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면 네. 뭐 저는 되게 좋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과 내용들을 가지고 또 현장에 대한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는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하지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의료 자원의 베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태어나도 사회복지를 하시겠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시간을 거슬러서 이제 그 근무하시던 병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지금 갈림길에 있는 거예요. 자, 도준우 씨. 병원장 하실래요? 아니면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하실래요? 병원장은 의사가 입에 직군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의사라고 생각하고.
뭐 의사로서 사회복지 기여할 수 있는 게 또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저는 병원장을 하겠습니다. 병원장 하십니까? 잘 퇴가시가는데 솔직히 아니 우리 솔직한 답변 좋습니다. 예. 네. 그럼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복지 이행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지부동하지 맙시다. 복지부동하지 맙시다. 오 사자성어로 또 응수를 해주시네.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그새 또 생각을 하신 건가요?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자, 우리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 도준우 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포함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올해 또 이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참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하시죠. 네, 그 사회복지라는 것이 뭐 어려운 분야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천,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조금 내고,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좀 그것을 나눈다는 생각으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사회공헌을 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실 텐데 협의회와 함께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2025년에는 사회복지 시설기관 모두가 더 끈끈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여나 후원 방법 아까 이제 뭐 홈페이지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연락을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꼭 물질적인 거 포함해서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케어뱅크를 통한 봉사, 좋은 이웃들 봉사 이런 봉사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특별히 조금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계신 사업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대단한 사업을 또 벌리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좋은 이웃들 사업, 그다음에 케어뱅크, 그다음 미린 의료비 지원 사업 등 이런 사업들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 확대해 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서 사회복지 시설 간의 끈끈한 연대의 틀을 더 강화하는 것, 이것이 또한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회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정확히 어떤 곳이고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정확히 알게 된 시간이었는데 우리 또 이제 새해가 밝았고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덕담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2025년 모두 동네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작년에 보여주셨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그런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을 2025년에도 많이 보여주셔서 안양시 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우리 주민들 모두가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한 해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회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 사회복지, 이 복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해보게 됐는데요. 문득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갑자기 제 뇌리를 딱 스칩니다. 예.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 점점 더 힘들어지고 팍팍하고 나 혼자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 주변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또 2025년 새해 첫 방송을 우리 또 잘생긴 도준우 회장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영광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안양, 또 안양의 이 사회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일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쭉 보시고 저희 프로그램 타이틀 외치면서 한번 인사드릴게요. 함께해요. ESG!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전화하실 수 있어요? 예. 네.